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재 238페이지가 되겠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관련해서 11조의 3방식이 나오죠. 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원가 방식이죠. 이 비용은 이니까 공급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가 방식에서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적산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부동산을 또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이 수익 방식이 되겠죠. 수익 방식. 자, 이 수익 방식에서는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이고,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고 하고,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라고 하죠. 자, 옛날에 이 수익 분석법, 이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했었죠. 수익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분석하는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이 비교 방식이 되겠죠.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에서는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거래 사례 이 비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죠. 또 여기에 또 비준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은 우리는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하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여러분,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다.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가액이 얼마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3방식에 7가지 우리가 방법이 나오죠. 7방법이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 흐름을 우선 잘 기억을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인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시상가액이죠. 여기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을 우리는 시산가액이라고 해요. 시산가액. 그럼 시산가액인데, 이 부동산 시장은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3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상가액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시상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이 개개의 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상가액을 우리가 조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중치, 대상 물건의 특성이나 성격,
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서 구하는 거죠. 예, 가중치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 가지 가격을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죠. 시상가액 조정은 단순히 산술평균한 가격이어서는 아니 된다. 가중치로 조정하고 또 우리가 주된 방식으로 우리가 구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구한 방법을 서로 우리가 비교하여 합리성을 또 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 가중치로 조정하는 게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왔죠. 30회 시험도 정답 지문 물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우리 시상가액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가액 조정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0페이지로 오시면은 원가법의 개념이 나오죠. 작년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이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이 원가법 개념을 또 출제했었죠.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기죠. 이걸 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죠. 그래서 감가 수정에 여러분이 네모를 씌우면 되겠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다. 감가 수정에 네모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수식이 나오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244페이지 보시면은 244페이지 보면은 또 적산법의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물건의 이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죠. 또 시험 문제 또 요 기대 이율이죠. 여기에 시험 문제는 또 환원 이율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환원 이율이 아니라 기대 이율이고 또 필요한 경비를 대는데 사정 또 보정 등으로 20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죠. 사정 보정이 아니라 필요 재경비. 또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개념이 중요하죠. 자, 적산법의 개념 우리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40페이지 보시면 재조달 원가가 나오죠.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죠.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죠. 자, 여러분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한다고 우리 가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우리 말하는 거죠. 중고 상태를 제한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축에 소요되는 신축 비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기준 시점입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재조달 원가의 종류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이 재생산 원가 또는 복제 원가라고 하죠. 재생산 원가 또는 복제 원가라고 하고 또 대체 원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대체 원가입니다. 감가가 별로 없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평가 대상 건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죠. 자,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구조,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노동자의 질, 동일한 설계와 동일한 공법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 바로 재생산 원가죠. 따라서 이 물리적 측면의 원가다. 물리적 우리가 측면의 원가다. 자, 여러분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 건축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 건축 공법에 있어서의 발전, 예? 변천이 나타나죠. 기술의 변천, 건축 재료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재생산 원가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대체 원가로 구하는데 대체죠. 그래서 대상 건물과 이 효용, 기능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부동산을 효용적으로 유사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효용 또는 유용성 측면의 원가 개념이다. 자, 여러분이 이 오래된 건물을 이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적으로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대체 원가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는 또 물리적 감가로 출제를 많이 하죠.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체 원가는 우리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거죠.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공법, 최신의 디자인을 가지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거죠. 대체 건물로 조달하는 겁니다. 자, 재조달 원가를 우리가 구하는 기준인데 이 도급이죠. 자가 건설이든 자가 본인이 직접 건설을 하든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뭘 기준? 우리가 도급 건설 기준 원칙이다. 자, 도급 건설 기준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 20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했죠.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에는 원자재 비용, 노동 비용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간 비용과 현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도급 건설 기준 원칙이니까 개발업자인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 줌으로써 우리는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 20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42페이지 보시면은 감가수정이죠.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감가수정, 29회 시험에 감가수정의 개념이 또 정답을 물었죠. 자,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인데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감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감가수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제에 동그라미 치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두시고 그래서 감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볼 수 있다. 감가 요인은 자, 내부적 감가가 있죠. 내부적 감가. 예, 대상 물건의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내부적 감가가 있고 또 외부적 감가가 있습니다.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가 있다. 자, 내부적 감가는 물리적 감가.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이 되고 화재로 인한 전소,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 물리적 감가가 있고 또 기능적 감가가 있죠. 이 기능적으로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죠.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기계의 능률이 저하, 형이 오래되다 구식화, 디자인이 악화되는 건 다 기능적 감가죠.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자,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하죠. 자, 이 평가 대상 물건과 인근 지역에 어울리지 못한다, 적합하지 못하면 또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고 이 대상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감퇴되면은 또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자, 이 감가 요인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 교재 242쪽 걸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최근에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감가 수정 방법이 우선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 또 예상되는 내용이 우리 감가 수정 방법이죠. 올해 계산 문제도 작년엔 이론 출제를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자,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인 직접법이 있고 직접 못 구하죠. 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는데 이 직접법에는 우선 내용연수법.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죠. 자, 내용연수법에는 우리가 정액법 그리고 정율법, 이 상환, 기금법, 관찰, 감가법, 우리가 분해법이 있죠. 자, 내용연수법은 이론적인 감가고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은 실제 발생한 감가이기 때문에 이걸 병용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계산 문제가 중요한데 이 정액법이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정액법이고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 게 정률법. 자, 광산 등의 건물에 적용하는 게 상환기금법이죠. 작년 시험에는 요 내용을 출제했고 2년 전에는 정액법에서 계산 문제 출제했죠. 원래 계산 문제를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항상 이 매년에 감가액을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5쪽 예제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죠.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상가액을 구하는데 이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죠.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은 2016년 9월 2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20일이다. 2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 3억인데 적정하다. 그럼 기준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얼마냐? 자, 245쪽의 문제, 예제 문제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사용 승인 시점에 3억 원인데 2년이 경과했는데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한다. 전년 대비 5%, 0.05죠. 0.05. 자, 여기 2년이 경과했으니까 제곱입니다. 공사비 상승을 곱해주면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나오죠. 여기 1.102호에 3억 원을 곱해줬더니 3억 3,075만 원이 나오겠죠. 3억 3,075만 원이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죠. 또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냐?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뺀 거죠. 그럼 위에는 총 감가액인데 이 총 감가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주죠. 자, 이 잔존 가치는 없으니까 이 값은 제로죠. 그러면은 이 3억 3,075만 원을 우리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이죠?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이죠. 자, 50년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되느냐? 자, 50년으로 나눴더니 우리가 거기에 봤더니 얼마가 되냐 하면 661만 5천 원. 661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니까 감가 수정액 누계액은 661만 5천 원에서 뭐를 곱해주죠? 경과년수. 자, 여러분 경과년수 2년을 곱해줬더니 얼마 나오냐 하면 1,323만 원. 자, 1,323만 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적상 가액은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3억 3,075만 원에서 뭐를 빼죠? 감가 수정액 1,323만 원을 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죠. 자, 이런 형태로 구하는 유형의 문제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또 우선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률법이죠. 정률법. 기계 등에 적용하는데, 자, 우선 기계 등에 적용하는데 기계를 1억에 사왔어요. 자, 기계를 우리가 1억 원에 사왔다. (1억에) 사왔는데 매년의 감가율은 정률로서 변화가 없죠. 이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하다는 거고, 이건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죠. 이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던 겁니다. 자, 여기는 매년의 감가율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경과년수. 자, 기계에 있어서의 경과년수를 보면 1년, 2년, 3년 가는데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은 1억에 10%인 얼마? 1,000만 원이 감가가 되고, 그럼 전년도 말 미상각 금액, 잔고죠. 미상각 금액은 1억에서 1,000만 원 상각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1년 지나면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이 상각이 돼서 8,100만 원이죠. 9천에서 900을 뺀 8,100만 원이 2년 지난 기계 가치고, 또 1년 지나면 8,100만 원의 10% 810만 원이 상각되면은 7,290만 원이 3년 지난 기계의 가치죠. 자, 이때 상각 첫 해에 감가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요. 또 잔고도 점점 줄죠. 그래서 잔고점감법이라고도 해요. 잔고가 점점 감소한다. 자, 기계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률법입니다. 상환기금법은 자, 광산 등의 건물에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이 매년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해준, 즉 광산 수명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와 광산 수명 다 됐을 때의 감가 누계액을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 상환기금법이죠. 그래서 13회 시험과 23회, 32회 시험은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개념. 계산 문제 올해 정액법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의 전체 또는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죠. 그래서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세분하여 세밀하게 관찰해서 직접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관찰감가법입니다. 자, 분해법은 감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내부적 감가인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있고 또 외부적 감가인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자, 분해법은 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과 치유 후의 효용, 증가분이 비교할 때 요게 크냐가 문제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치유를 하고, 이 밑에인 경우에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치유하지 않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감가는 우리가 치유할 수 있죠. 치유 후에 효용 증가분이 크면 치유할 수도 있고, 또는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죠. 불가능 감가. 이 내부적 감가는 치유 가능 감가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경제적 감가죠.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서 감가액을 구하죠. 감가액을 다 구해서 이것을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다. 자, 여러분, 분해법은 감가수정,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가수정 방법이 우선 작년 시험에는 이론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액법이 출제 예상되기 때문에 정액법에 대한 계산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45쪽까지 설명을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